저희 CGO는 2011년도에 네. 디지털 문명을 혁신하자라는 네. 이제 가치를 갖고 만들어진 IT 기술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브리는 저희가 이제 만든 소프트웨어 중에서 댓글을 관리해주는 그런,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사랑 방송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름이 라이브리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네. 점점 그런 게 더 확산이 될 텐데, 우리가 보통 문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그 사람들의 제도,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들을 이제 총칭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디지털 안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데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들이나 인프라스트럭처들을 우리가 만드는 좀 전문성 있는 회사가 돼보자. 그런 이제 꿈을 갖고 시빌라이제이션에서 따가지고 이제 CGO라고 이제 회사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춘 게 댓글에 대한 거였어요. 이제 뉴스를 볼 때 댓글에 대한 부분에 문제도 많고 사업적인 기회도 많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일단 라이브리는 라이브 리플라이, 그래서 살아있는 댓글이라고 저희가 지었고요. 라이브리가 탄생하기 이전을 저희는 죽어있는 댓글의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죽어있는 댓글 시대는 우리가 배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댓글을 쌌는데 뭘 쌌는지 기억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댓글을 쓴 사람도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사이버 경찰청 같은 데서 그때 당시에 가면은 몰라요. 제가 그런 걸 남겼었나요? 이러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되게 부끄러워하고 반성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저희 살아있는 댓글의 시대는 첫 번째로 작성자가 살아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볼 수도 있고 제가 작성한 댓글들을 모아서 보면서 저를 조금 더 다각도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내 댓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또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좋은 댓글을 썼을 때 내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댓글, 이런 의미로 저희가 지었습니다. 학부에서 저는 화학공학하고 네. 벤처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저도 막 진로 고민을 하다가 통상적으로 정유사를 갈까 아니면은 저희 때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태양광이나 이런 쪽만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이제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가 앞으로 되게 중요해진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런 그 사회적 문제들을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네. 당시는 이제 대한기업이라고 해서 주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적 가치를 연구하는 모임이었고, 그러다가 저희 이제 공동 창업자를 네. 김미균 대표를 만나게 되고, 김미균 대표는 이제 신문방송학 전공이었는데 같이 이제 기자나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입 기자가 되면 댓글 알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언론사들의 엄청나게 많은 뭐 욕설, 네. 광고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누군가 지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습 기자들이 틈틈이 그걸 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도 취재하고 싶고 나도 TV에 나가고 싶은데 틈틈이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게 한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들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이거를 꼭 모든 언론사들이 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아서 이거를 용역으로 할 수는 없을까, 사업적으로. 또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할 수는 없나? 그리고 도대체 여기서 욕을 쓰거나 스팸 광고를 남기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거기서 이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알바들을 고용을 하는 거지? 언론사들한테 이런 거를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은 없을까?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진로를 잡고 승부를 걸어봐야겠다. 이런 이제 맥락들이 딱 단순해 된 건 아니에요. 한참 창업을 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하고 동아리처럼 모였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논문 같은 걸 보기도 하고 그런 인터뷰 같은 거 언론사에 있는 선배들이나 이런 데 인터뷰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해주면 얼마를 낼 것 같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알아보고 한 3년 정도? 네. 3년 정도 이런 시기들을 거쳐서 고민하게 됐었고요. 네. 실패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관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 어떤 프로젝트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관점을 실험의 설계와 검토라고 바꾸면은 좀 더 여러 번 하는 게 그 의미가 있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통상 한 4번에서 7번 정도의 실험을 견딜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드는 게 사실 제가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라이브리의 1.0, 네. 지금은 버전이 이제 11.0이고요. 네. 1.0은 추천을 받지 못하면 사라지는 댓글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댓글창을 관찰을 했더니 욕설이나 그 광고들은 당연히 사람들을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광고가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카지노 사이트 광고, 절반 정도는 성인 사이트 광고예요. 네. 근데 그런 건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추천을 안 받은 댓글을 3분 뒤에 무조건 지우자. 그러면 정상 댓글만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 블로그에 먼저 설치를 했거든요. 네. 제 블로그는 방문자가 없어서 댓글이 하나만 있어도 소중한데 네. 스팸도 귀한 거예요. 뭔가 우리 사이트에 누군가 오는구나. 네.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은 사장이 되었다기보다는 그런 실험을 한번 했었었죠. 두 번째로 그 만든 거는 단어들을 이제 필터링해서 특정 단어를 못 쓰게 만든 거였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실험이 되게 의도하지 않게 결과가 나왔던 건 네. 첫 번째는 어떤 단어를 금치어인지를 알려주면 그 단어들을 알아서 피해서 쓴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강아지라는 게 금지어면은 뭐 강점, 아점치 이행을 0으로 숫자 0하고 아로 해서도 하고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단어가 금치어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때 불편함을 느껴요. 뭐가 금치어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구나.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은 소위 소셜 미디어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였죠. 이제 그때 당시는 트위터가 막 이제 미국에서 생겨날 때였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학부에서 배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세상에서 나의 개인 정보를 드러내고 신상을 드러내는 건 네.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보여지는 거였죠. 근데 트위터에서는 그거를 되게 장려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뭐 체크 마크를 해서 배지 같은 걸 네. 주기도 하고 왜냐면 나 자신을 드러났을 때 내 팔로워가 생기면서 권력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면 만약에 댓글을 쓸 때 이거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게 이제 그 다음 시도였습니다. 아예 트위터에서 갖고 와서 자기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나아가서 자기 댓글을 트위터에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영향력이 있게 될 것이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빵 하고 터진 거죠. 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쓰게 된 거죠. 네, 그때부터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업이란 게 뭔지,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지,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이제 릴리즈해서 배포해야 되는지, 사용자가 50만 명, 100만 명이 갈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누가 쓸까, 네. 누구한테 가야 될까 막 고민을 했어요. 네. 일단은 국회의원을 찾아가자. 왜냐면 국회의원은 개인만 설득하면 되니까 집단이 아니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욕설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차고 멤버들 모여가지고 야 주변에 정치인 없냐? 뭐 너네 아빠 큰아빠 중에 없냐? 다 없대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 가지고 투쟁을 했었어요. 네. 그 등록금 투쟁을 하면서 당시에 그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시던 정세균 의원님이 네. 이 총학생회랑 토론을 한다고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기회다. 와. 그래서 이제 저희 제안서를 칼라로 출력을 해서 말 그대로 들고 학생회관으로 갔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보좌관분이 오셔서 학생회냐 무슨 일로 오셨냐 그래서 저희가 그 정 의원님께 네. 제안을 드리겠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있는데 그 이거 월 50만 원만 내면 딱 여기서 갑자기 눈빛이 변하시는 거야. 너네 뭐 나가시라고. 네. 네.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의원님이 오셔서 그 의원님 악성 댓글로 고민이시죠? 하면서 이거 드렸어요. 네. 너무 저희가 운이 좋게 네. 저희를 막았던 그 보좌관 분이 다음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다. 네. 연락을 주셔가지고 되게 많은 국회의원분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정동영 의원님, 네.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강승규 의원님, 그 두 의원실 홈페이지에서 네. 라이브러리를 가장 먼저 최초로 설치하게 됐었죠. 다른 한 가지는 그 스팸 사업자들이 진짜 궁금했어요. 블로킹을 하는데도 다 다는 거예요. 봤더니 이거 진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나서 이 알바를 고용하는 거지가 되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 한겨울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 한겨울에 저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이 범준아 누가 찾아왔어 했는데 뭔가 딱 그 풍기는 그 분위기. 네. 우리랑은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네. 만나봤더니 이제 자기가 그런 쪽에 이제 사업을 한다. 그래서 내용인즉슨 우리한테 광고비를 줄 테니 특정 시간에 그 광고 댓글을 풀어달라라는 거였죠. 네. 카지노 사이트였는데요. 1년에 도는 돈이 2조 원이었어요. 그런 음지에 있는 IT 쪽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구나. 네. 저희는 그런 걸 막으려고 만든 회사여서요. 네. 죄송합니다 하고 그랬었죠. 어쨌거나 그게 피해자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저희는 사회적 가치라는 표현보다는 공공 가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사회적이라는 표현이 어떤 구조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각이 많이 있는데 네. 인터넷 악플 쪽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과연 구조적인 약자인가? 네. 예를 들면 욕설을 많이 받는 연예인이 인터넷에서 구조적인 약자인가? 또 하나는 저희가 악성 댓글의 가해자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네. 만나보면은 10대들이 되게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네. 80%가 10대들이에요. 네. 대부분 10대 악성 댓글 가해자들은 인터넷이 아닌 곳에서는 피해자예요. 대부분의 경우 집안에서나 학교 또래 집단에서 그런 따돌림을 당한 친구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가해자가 구조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욕을 하는 건가라고 또 보기에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예를 들면은 정말 심한 성적인 욕설을 한 10대 여자 초등학생이 있는데 네.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 단어들을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어렵다. 이런 친구들을 처벌을 이거를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가치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요. 기업이 이제 소비자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공공가치는 이 주변부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소비자의 가족, 그리고 사용자의 주변 또래 집단,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하자. 네. 저희가 돈을 버는 단순 고객 집단은 언론사인데 네.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독자들, 거기서 이 사람들의 담론이 되고 있는 등장인물들까지 어떻게 우리 서비스가 가치를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딱 돈 버는 것만 보면 되게 심플하긴 한데 네. 그렇게 좀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사업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런 공공 가치들을 네. 우리가 고려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할 게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한국하고 중국에서 서비스를 네. 하고 있고 미국에도 이제 비즈니스 엔티티가 있기 때문에 영어 기반으로 하는 댓글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있는 투자사에서 VC한 데서 투자를 받기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 지형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들을 접목시키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꼭 한국 사람들이 한국 뉴스만 보는 건 아닙니다. 네. 통신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뉴스 소셜 미디어를 만드는 게 이제 회사 자체의 꿈이 있고요. 조금만 더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여전히 댓글 쪽에서 실험을 할 게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댓글을 썼을 때 보상이 주어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행동을 바꿀지도 저희가 이제 실험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더 좋은 댓글이 이제 상단에 노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댓글이 보통 뭐 몇백 개에서 몇천 개가 있는데 네. 사람들이 다 읽지 못합니다. 보통 네. 5개에서 1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댓글들이 더 상위에 노출돼서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가, 그리고 이 댓글이 어떤 집단의 의견을 대표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더 그 딥하게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발현되어 있는 디지털 ICT들의 문제들은 네.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런 게 가속화되면서 그렇죠.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네. 이런 문제에 저는 되게 많은 그런 젊고 뛰어난 네.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